Your alarm 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어서 오세요. 오늘도 건강 브런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건강 브런치 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첫 번째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건강 브런치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첫 번째 곡은요, 할순의 Star입니다. 날 바라봐준 넌 내 별이라고 먼 우주를 건너 내 우주가 되어준 너 영원이라 할 순 없지만 내 별이야. 사랑을 내게 알려준 너 세상 모든 것이 예뻐 보여 계절마다 피는 꽃이 우릴 닮았지 벚꽃이 폈어 우리 사랑 낙엽이 쳤던 우리 영화 별 볼 일 없던 내 손을 꽉 잡아준 너 약속해줘 우리 영원할 거라고 기억해줘 세상이 끝날 때 행복했던 우리의 미소와 추억이 흐릿해져갈 때 이 맘이 내게 닿길 빌어 기억해 너는 별 늘 반짝거리며 날 바라봐준 넌 내 별이라고 먼 우주를 건너 내 우주가 되어준 너 영원이라 할 순 없지만 내 별이야. 세상에 영원한 건 없댔지 맞아 우리조차 믿을 수 없댔잖아 뭐가 너와 꼈던 반지가 우리의 마음 같진 않더라 포탑을 도시 들었지 근데 그래 우리도 별 수 없겠지 그냥 돌아와줘 아니 돌아오지마 다시는 너를 잃는 애는 사랑하지 말고 함께 넘은 언덕들 그날의 풍경을 포기하지 말자 너를 기다렸던 체육관앞 원래 물려도 걷던 그 밤거리가 우리의 여름이었다 기억해 너는 별 늘 반짝거리며 날 바라봐준 넌 내 별이라고 먼 우주를 건너 내 우주가 되어준 너 영원이라 할 순 없지만 내 별이야 이틀대고 더 흐려진대도 넌 영원히 내 별일 거야 행복했던 우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걸 알아 이제 넌 나의 별일 기억해 넌 별 반짝거리며 날 바라봐준 넌 내 별이라고 먼 우주를 건너 내 우주가 되어준 너 영원이라 할 순 없지만 내 별이야. 네, 할순의 Star 듣고 오셨습니다. 가사랑 멜로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정말 자주 즐겨 듣는 노래라 한번 첫 번째 곡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살짝 오늘은 날이 우중충해요. 비도 오고 그래서 약간 노래로 신이 나보려 좀 신이 나는 노래를 틀어보았습니다. 또 녹음일이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수요일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은 어떤 날씨일지 잘 모르겠지만 어제부터 서울은 조금 미세먼지도 많고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 나가지 말라는 경고 알림이 온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절대 나가지 마세요. 어제도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만큼 미세먼지가 정말 안 좋은가 봐요. 창밖으로 보이는 이 뿌연 환경이 약간 그 공기가 딱 느껴지는 게 정말 나가면 약간 건강에 해로울 것 같은 그런 약간 필터입니다. 황사 필터. 정말 날씨가 좋으면 어디 덧나려나요?
이렇게 또 겨울이 또 한 발자국 움직이고 있고, 아침에 추워지니까 약간 더 움직이기 싫은 요맘때쯤 여러분들, 안 그래도 한국인들이 정말 뗄래야 떼놓고 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카페인인데요. 우리 모닝커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다른 방법으로 카페인을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첫 번째 코너로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요, 바로 카페인 크래쉬입니다. 카페인 크래쉬.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카페인 크래쉬는요, 카페인 섭취 후에 오히려 피로가 느껴지는 현상으로요, 카페인이 사라지면 아데노신이라는 게 다시 작동해서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순간에 카페인으로 에너지를 싹 끌어서 썼다가 한순간에 에너지가 싹 사라져서 내가 예상치 못한 더 큰 피로감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이 원인이라는 게요,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일시적으로 차단해서 각성을 일으키는데요. 사라지면 아데노신이 원래 기능을 수행하고 조금 더 빨리 그 수행력을 일으켜서 피로감이 확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커피, 그리고 우리가 10대 때부터 친구들이 에너지 드링크를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막 10대 때를 생각해도요, 그때 막 에너지 드링크가 막 나오기 시작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들 책상, 친구들 책상 위에 항상 캔들이 올려져 있었거든요. 에너지 드링크 캔. 근데 저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저런 거 먹으면 뭔가 빨리 노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10대 때는 아직 자라나는 시기라 저런 카페인들 많이 섭취하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또 겁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잘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마 10대 때는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피곤하고 약간 공부해야 되는데 잠은 오고 이러면 친구들 보면 믹스커피도 많이 먹고 에너지 드링크도 많이 먹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도 막 커피를 먹는 거예요. 심지어 그 종이컵 있죠. 한 200, 300ml 하는 종이컵에 무슨 그 커피 그냥 원두 막 카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3-4포씩 털어가지고 완전 진하게 거의 에스프레소 먹는 듯하게 먹더라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저러면은 진짜 키가 안 클 수도 있겠다. 막 요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데 그만큼 우리 현대 사회에 카페인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또 느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피보다요, 여러분, 에너지 드링크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빨리 말을 듣는다라는 생각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에너지 드링크를 잘 먹지는 않는데 커피는 즐겨 먹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드링크를 커피 대신 먹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커피는 효과가 없다. 에너지 드링크는 진짜 빠르게 오는데 커피는 뭔가 미미하다.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요. 에너지 드링크가요, 유독 잘 듣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일단요, 그 에너지 드링크에는 이제 카페인과 다른 당분, 타우린 요런 양들이 진한 커피 한 잔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체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는요, 섭취 방식 때문이라고 해요. 커피는 우리 생각해보면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마시는 편이잖아요. 특히나 따뜻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뜨거워서라도 막 한 번에 들이키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생명수라고 하죠. 생명수처럼 옆에다 타놓고 아니면 사와서 일하는 내내 하루 종일 먹던가 아니면 카페에서 수다 떨 때 막 수다 떨다가 한 모금 마시고 막 떨다가 한 모금 마시고 요런 형태인데 탄산이 들어간 에너지 드링크는요.
보통 한 번에 들이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냥 단번에 마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특히 공복이라면요, 흡수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중추신경계를 깨우는 카페인, 그리고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당분, 체감 피로를 줄여주는 비타민 B군이 전부 다 동시에 단기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각성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 카페인 자체의 작용 방식은 우리 몸에 반응하는 게 커피랑 다르지 않다고 해요. 카페인이 보통 뇌에서 졸음을 유도하는 신호물질, 아데노신,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아데노신이라는 게 뇌에서 졸음을 유도하는 신호물질인데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서 피로감을 줄이고 주의력과 반응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에너지 드링크 나는 유난히 더 잘 들어요. 이게 아무리 같은 카페인의 양이 들어있더라도 저는 커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전 체질이 그 체질은 아닌가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커피를 에너지 드링크처럼 공복에 아주 빠르게 그냥 들이켜버리면 비슷하게 똑같이 혈당도 올라가고 카페인의 양도 올라가서 중추신경계를 깨우는 그 효과가, 그 작용이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당분이 조금 더 많고 비타민류 같은 첨가 성분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작용을 하면요, 이 조합이 체감의 각성 효과를 더 키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당분, 다른 비타민류 이런 것도 많은데 한 번에 짧은 시간에 확 하고 들이키니까 훨씬 더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커피보다는 에너지 드링크가 잘 맞아, 이런 느낌이 저절로 들긴 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게 잘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체질인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먹으면 각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카페인으로 내 신경을 막 깨워버리고 각성시키면 점심 이후에 급격한 피로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요, 에너지 드링크 특유의 반동작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렸던 이 카페인 크래시. 이 카페인이 졸음을 유발하는 그런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고 있는 동안요, 아데노신은 어디 날아가지 않아요. 계속 우리 몸에는 축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그 졸음을 유발하는 거를 깨웠다고, 없앴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몸속에서 날아갈 수 있는 곳은 우리 몸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데노신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카페인으로 이 수용체를 막고 있는 동안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졸음 유발 신호 물질이. 그러니까 몇 시간 지나서 이 카페인 농도가 체내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쌓인 아데노신이 어떻게 되겠나요? 한꺼번에 수용체에 붙어서 더 강한 졸음, 더 강한 무기력감을 일으키는 거죠. 요게 정말 흔히 말하는 강력한 카페인 크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에너지 드링크가 커피와 다른 점이 바로 당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당분이라는 거는 우리의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전 회차들 중에 한번 건강 브런치에서 이 혈당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요, 그만큼 빠르게 내려갑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당분이 많은 에너지 드링크는 어쩌겠나요? 혈당을 빠르게 올렸던 만큼 다시 빠르게 떨어뜨리겠죠? 그러면 이때 상대적으로 혈당 저하가 발생하면서 집중력 저하, 그리고 피곤함이 가중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후 시간대 생각해보면요, 누구나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왜냐면 우리 또 배부르게 점심도 먹었을 테고, 또 요즘같이 밖이 추워지면 안에 따스하고 따숩고 하다못해 이 졸음을 아주 그냥
자기 적절한 온도와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몸이 무거워지는 오후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이 아침에 마셨던 에너지 드링크의 효과가 갑자기 훅 사라지면서 더더욱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에너지 드링크를 만약에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해서 차라리 커피를 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너지 드링크가 또 차갑기도 하고 탄산감에 목이 톡 쏘는 게 또 잠을 확 깨워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 너무 피로한 이 하루의 굴레에 또 나만의 에너지 드링크, 진짜 에너지가 되어줄 만한 드링크지만 사실 멀리 보면 사실 멀리도 아니에요.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멀리만 봐도 그 떨어져만 봐도 내 몸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하고 있진 않다는 거. 오히려 피로감이 쌓인다는 거. 정말 단 1시간, 2시간 집중하기 위해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또 하루, 이틀이면은 괜찮겠죠. 하지만 또 이런 것도 다 습관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전 중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고치기 어려워요. 또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또 맛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당분도 많고 나의 카페인 크래쉬를 빠르게 막 치고 하는 에너지 드링크를 더욱 즐겨 마신다면은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도 그렇게 좋진 않죠. 카페인은 또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염, 역류성 식도염 증상도 악화시킬 수 있고요. 빈속에 섭취할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려서 약간의 두근거림, 손떨림 유발할 수 있고 또 위장 질환, 불안장애 있으신 분들은 조금 피해라. 공복 카페인 섭취는 피해라. 라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 드링크에는 더 많은 물질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타우린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균형, 그리고 심근 기능, 신경계 조절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유사 물질인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운동을 수행할 때 향상 효과가 보고된다고 하지만 각성, 이 공복에 섭취할 때 각성은 여전히 연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카페인과 타우린의 조합이 나의 각성을 더더욱 끌어올리고 갑자기 더더욱 무기력감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라면 조금의 개선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타우린이 카페인의 작용을 강화한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아직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위와 췌장, 대사 기능, 이런 것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고카페인 공복 섭취는 조금 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때 공복 커피를 줄여보려고, 끊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는데 또 이런 거 보면은 에너지 드링크 마시는 것보다 카페인 섭취, 또 이건 한꺼번에 들이키는 게 아니니까 또 몇 모금 마시고 그냥 그만둘 때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줄여야 되는 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습관을 고치기에는. 네, 저희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실 텐데요. 제가 최근에 노래 제목을 안 보고 이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그 노래 제목을 딱 봤을 때는 무슨 노래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딱 듣자마자 이 노래가 요 제목이었어?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노래가 요 제목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싶기도 한데 다비치의 Hot Stuff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와봐. 한번 차가운 내 맘
휴대폰 속에 이름들 넘쳐나도 정작이 밤 부를 사람 없는 걸 외로웠던 나의 가슴 속에 설렘으로 다가온 사람 너를 향해 가고 있잖아 사랑은 내 맘을 잘 부탁해 하서 나에게 가까이 와봐 한번 차가운 내 맘을 깨봐 타오를 듯한 뜨거운 눈빛으로 내 맘에 불을 질러 하서 심장이 같아도 좋아 한번 사는 것 가슴 뜨겁게 매일 미친 듯 불같은 사랑으로 내 마음 다 태워 널 사랑할래 때론 세상이 지겹고 시시해도 곁에 있는 너 때문에 달콤해 어두웠던 나의 가슴 속을 행복으로 밝혀준 사람 눈물로 다 건드리지 마 사랑한 내 맘을 잘 부탁해 하서 나에게 가까이 와봐 한번 차가운 내 맘을 깨봐 타오를 듯한 뜨거운 눈빛으로 내 맘에 불을 질러 하서 심장이 같아도 좋아 한번 사는 것 가슴 뜨겁게 매일 미친 듯 불같은 사랑으로 내 마음 다 태워 널 사랑해 너도 뜨겁게 날 사랑해줘 한 번 죽도록 내게 미쳐봐 꺼지지 않을 영원한 불꽃처럼 사랑을 소리 질러 하서 미지근한 것만 싫어 한 번 사는 것 가슴 뜨겁게 후회 없도록 내 맘을 다 주겠어 내 가슴 다 부셔 널 사랑할래 네, 다비치의 Hot Stuff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다들 아시죠? 꽤 유명한 노래기도 하고 오래된 노래기도 한데 저는 이 노래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한 10대 때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전혀 몰랐어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요. 진짜 신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노래를 다 알아요. 막 흥얼거릴 수도 있고 가사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런데 노래 제목은 완전 생소하고 초면이고 근데 심지어 이 핫스터프라는 그 가사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사조차도 핫스터프인지도 몰랐어요. 완전 약간 그냥 의성어 정도로만 생각했지 핫스터프라는 글인지 이번에 알았답니다. 완전 신기했잖아요. 이런 소소한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소한 재미는 무엇인가요? 요즘 전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서 요즘 날씨가 저를 그렇게 즐겁게 하지 않아요. 너무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알 수 없는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데 여기다가 제가 요즘 진짜 고민인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두 번째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성분들이시라면 다 아실 만할 텐데요. 여성분들은 비교적 남성분들보다 머리카락이 짧잖아요. 길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만큼 원래 머리가 길면 길수록 머리카락 진짜 많이 빠지는 거 아시죠? 그게 너무, 뭐랄까, 아까워요, 요즘.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생 때, 바야흐로, 10몇 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진짜 숱이 많은 편이었어요. 지금도 숱이 많은데 그때는 진짜 더 많았어요. 그냥 머리카락, 얇은 고무줄로 머리카락 묶으면 무조건 끊어지고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뭔가 여리여리하고 머리카락도 약간 여리여리하고 나풀나풀거리고 막 이런 친구들 보면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머리카락 좀 적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항상 그때마다 어른들은 머리 숱이 많은 게 좋은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20대가 되고 20대 중반이 되고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머리카락 많은 게 좋구나. 약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머리카락 숱에 약간 그 부가 보인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즘 그래서 그런지 한 올 한 올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옛날보다 또 여전히 숱이 없는 편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빠지기도 했고 하니까 막 자연스럽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설마 이러다가 탈모가 오는 건 아닌지. 물론 이제 남성분들이 유전적으로 탈모 유전자를 받을 확률도 높고 그래서 뭐 또 스트레스 받으면 여성 남성분 할 거 없이 원형 탈모 뭐 이런 거 생기시는 분들도 많고 또 만약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다 하시면 머리카락 또 얇아지고 숱도 빠지고 요럴 수밖에 없는 진짜 한 올 한 올이 소중한데 이걸 지키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강아지도 털갈이 시즌이 있듯이 사람들도 약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시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요즘인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거의 머리 한번 감으면은 막 그냥 미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움큼씩 빠지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또 머리가 짧은 편도 아니기도 하고 뭐 이해는 한다만 좀 내 머리카락아 두피에 좀 같이 있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빌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최근에 살짝 머리를 자르고 숱도 살짝 치고 했는데 여전히 머리카락 빠지는 수는 비슷한 것 같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몇 가지 실천하고 있는 약간 아직 탈모는 아니지만 탈모 예방 차원에서 한 올 한 올을 조금 지키기 위해서 하는 관리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머리카락은 대부분 일상에서 지켜야 한다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상에서 잘못된 습관 하나로 머리카락을 수두룩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샴푸 후에 두피를 제대로 말리지 않는 습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만약에 숱도 많으면요. 머리카락 말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 30분 말려도 안 말라요. 그래서 저는 뭐 두피까지는 좀 말려도 끝에는 축축한 상태로 외출을 할 때도 많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팔도 아프고 또 계속 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기 바람 쐬고 있으면 너무 덥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끝에는 좀 안 말려도 두피 정도는 제대로 말려야 한다. 그래야 각질 유발이 덜하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바람을 사용하는 걸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뜨거운 물로 머리카락을 씻고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말리면요. 그 과도한 열이 두피에 정말 엄청난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차가운 바람은 상대적으로 뜨거운 바람보다 더 느리게 머리가 말라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알아도 찬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게 되더라고요. 약간 1분이라도 더 빨리 말리고 싶은 마음에. 근데 뜨거운 물보다도 사실 진짜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게 진짜 두피에 좋지 않다는 걸 저도 오늘 이 방송을 녹음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며 오늘 저녁에는 꼭 차가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려보도록 하는 걸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뜨거운 물, 뜨거운 바람보다는 시원한 바람, 시원한 물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고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일 쿨링 샴푸를 사용하는 습관은요, 두피 건조감 유발 가능성이 있대요. 쿨링 샴푸 하면은 저도 여름에 종종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왠지 그 더운 열기를 밖에서 엄청 맞고 오면은 괜히 각질이 더 쌓이는 느낌이고 괜히 두피가 뜨거워지니까 식혀주고 싶고 이래서 쿨링 샴푸를 종종, 뭐 매일은 아니지만 종종 쓰는데요. 요 쿨링 샴푸를 매일 써준다면은 오히려 두피 건조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머리를 꽉 묶고 모자를 자주 착용하는 습관은 정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장력으로 인한 견인성 탈모 발생 위험이 크다고 해요. 그리고 모자를 자주 착용하면 이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두피에 그리고 모발에 모근에 정말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 행동들이 두피 장벽을 무너뜨리고 염증을 키워서 결국 탈모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탈모에 이제 뭐 고민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라집니다. 머리카락은. 그러니까 있을 때 지켜야 하는 게 머리카락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그 탈모 치료를 받으시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한때 저의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셨는데 모든 학생들, 전교생이 알았답니다. 그분이 탈모 치료 병원을 다니신다는 걸.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그 병원에 퍼부으셨다고 해요. 약간 스트레스도 있었겠죠. 머리카락이 많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젊으신 20대, 그때만 해도 20대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그냥 머리숱이 없으신 분이었겠죠. 뭐 점점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한순간에 뭐 스트레스성으로 확 빠졌는데 안 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안 나네? 이거 진짜 안 나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하다가 이제 병원을 찾아가신 건데, 머리카락은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은 그 선생님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돈을 병원에 갖다 바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과 우리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습관들을 조금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피 혈액순환 정말 중요한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모자 이런 거 자주 착용해 주시면은 통기성이 떨어지고 두피 혈액순환이 훨씬 저하되고 지성화가 되기 쉬워진다고 하니까요. 모자 자주 착용하시고 아니면 머리를 안 감으신 분들이 보통 모자를 착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피지 과다에 세균 번식, 염증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탈모 위험을 훨씬 높인다고 하니까요. 머리 꽉 묶는 습관, 모자를 자주 착용하는 습관, 쿨링 샴푸 매일 사용하는 습관, 뜨거운 물,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 관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두피를 말리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 두시는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습관들을 조금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의 양에서 부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의 부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또 한번 집 나간 머리카락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우리 집에 얌전히 있는 우리 머리카락들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나 사실 많이 외로웠어. 이상하게 어쩌면 그런 거 말야. 나 사실 많이 괴로웠어.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질 않는 그런 거 말야. 꿈을 꾸면 네가 생각나. 지우려 해도 그게 또 잘 되질 않아. 자꾸 너만 보고 싶어지는 내 맘 너가 알았으면 해. 하얀 소녀 그대를 사랑해주기. 하얀 소녀 I wanna love your heart. 하얀 소녀 그대를 예뻐해주기. 하얀 소녀 그대는 예쁜 걸. 나는 너만을 바라봤던 순 ever. 너랑 덧째서 날 구해줘. 사랑할 수 있게 또 알아갈 수 있게 하얀 그대의 마음을 만질 수 있게 해줘. 날 살게 해줘. 곁에 있게 해줘. 나의 곁에서 숨 쉬어줘. 숨 쉬어 yeah.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몸이 하얀 눈처럼 그대 내 안에 녹이고 싶어. 하얀 소녀 그대를 사랑해주기. 하얀 소녀 I wanna love your heart. 하얀 소녀 그대 날 예뻐해주기. 하얀 소녀 그대는 예쁜 걸. 그대여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건가요. 하얀 소녀여 그댄 나의 모든 걸 채워주면 돼요. 사랑해요. 하얀 소녀 그대 날 사랑해주기. 하얀 소녀 I wanna love your heart. 하얀 소녀 그대 날 예뻐해주기. 하얀 소녀 그대는 예쁜 걸. 하얀 소녀 그대 날 사랑해주기. 하얀 소녀 love your heart. 하얀 소녀 그대 날 예뻐해주기.
저 멀리에 잡을 수 없는 그녀가 마지막 상상 안의 초상화 이제 현실로 그대 데려와 네, 약간 겨울의 향이 물씬 느껴지는 곡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하얀 시리즈였는데요. 몬스타엑스의 하얀 소녀, 이어서 인피니트의 하얀 고백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약간 이 겨울의 맛이라고 하면 저는 겨울에 즐길 수 있는 딱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겨울 느낌 낭낭한 노래들인데요. 또 겨울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또 크리스마스 관련된 이 캐롤 그냥 무한정 들어주면 또 그 느낌대로 막 엄청나게 나는 그런 겨울 노래들 듣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또 나머지 하나는 바로 겨울 맛입니다. 겨울 맛.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비록 날씨는 너무 춥고, 너무 나의 이 인내심을 테스트하나 싶은 그런 기온, 바람, 온도, 이런 게 계속 이어지지만, 이 겨울 맛만큼은 진짜 약간 겨울에 대한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요소인 것 같은데, 겨울 맛이라고 하면 전 또 생선, 회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때가 겨울이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겨울 시즌에 돌아오는 방어. 너무 맛있잖아요. 또 방어 시즌, 곧 또 방어가 철인데 저는 이미 벌써 방어를 2번이나 먹었거든요. 아직 기름이 덜 올라오긴 했지만 헤이즈 먼들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겨울 간식들 많죠. 호떡도 있고 붕어빵도 있고 또 어묵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붕어빵, 호떡 이런 건 별로 그렇게 끌려하지 않는데 어묵은 진짜 그냥 한여름에도 어묵탕 혼자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진짜 한솥 끓여 먹는 그런 러버거든요. 어묵 러버.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생선을 좋아하나 봐요. 그쵸? 그래서 또 어묵이 근데 또 약간 날씨의 시너지로 인해서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음식이기도 하고 또 이 친구 진짜 빼놓을 수 없는데 바로 과메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한 과메기인데요. 또 오늘 뭐 먹지 하면 과메기 어떠신가요? 저는 또 과메기도 아직이 아니죠. 벌써 한번 먹었거든요. 완전 찐 겨울이 되진 않았지만서도 이 철에 딱 들어서면 너무 맛있고 또 이때 먹어야 또 맛이 나기도 하고 이때밖에 먹을 수 없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완전히 추운 한겨울이 아니지만서도 너무너무 맛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과메기 좋아하시나요? 과메기도 보니까 생선이네요. 저는 생선류를 참 좋아하긴 하나 봐요, 여러분. 저는 아구찜, 그리고 알탕, 여러 가지 생선의 전골류, 탕류 다 좋아하는 걸 보면 그러네요. 저 생선 좋아하네요. 근데 과메기가 생각보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비린내가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식감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맛으로 먹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 쫄깃함과 뭔가 고소하고 살짝의 기름이 올라오는 그 맛
너무 맛있거든요. 약간 과메기는 접해보지 않으면 사실 과메기를 대체할 수 있는 맛이 있을까 싶어요. 또 이 철에만 나오는 특별함이 그 맛있음을 더 더해주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이 과메기가 오메가3가 정말 정말 풍부하다고 하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혈액순환이 조금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오메가3 영양제도 따로 챙겨 드시고 저도 양을 조절해서 챙겨서 먹곤 하는데 이 오메가3가 왜 중요하냐면 심혈관 건강, 뇌 기능, 그리고 면역 체계 강화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EPA, DHA는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요. 염증 감소, 그리고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나 오메가3는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는 친구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우울증 및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적절히 섭취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을 아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친구가 바로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과메기입니다, 여러분. 과메기에는요, 정말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D, 비타민 B12, 오메가3 지방산까지 있는데 특히 이 오메가3의 농도가요, 다른 해산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메기를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먹게 되면은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과메기에 포함된 단백질이 근육 형성과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친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뼈 건강,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니까 과메기, 약간 건강 제철 식품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메기는요, 이렇게 좀 조금만 찾아봐도 세트 구성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쌈채소, 그리고 생마늘, 고추, 그리고 여러 가지 쌈장 종류들, 뭐 깻잎, 해초, 미역, 막 요런 종류로 세트로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심지어 어제는요, 여러분, 오후 3시까지 과메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이 녹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찾지, 오늘 뭐 먹지, 어떤 친구를 데려오지 생각을 하면서 과메기? 라는 생각이 처음이 되긴 했지만 그 생각을 시작으로 이 과메기 생각이 막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 진짜 매일매일 과메기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하고 겨우겨우 한 오후 3시쯤 이 생각을 떨쳐냈답니다. 그만큼 약간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진짜 이 철이 소중하다. 이 겨울에 먹을 게 많은 만큼 나의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내 건강에 방해되는 요소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심지어 이 행복감으로 인해서 내 정신 건강까지 도움을 주는 친구들도 너무 많다. 그래서 이 겨울철이 추운 건 너무너무 싫지만 이 겨울 맛은 진짜 기가 막히다. 라는 네, 저의 취향이었고요. 과메기가 여러분 원래는 청어를 말린 거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청어를 말렸다고 합니다. 이거를 관목이라고 불렸는데 이 관목이 과메기의 어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광복쯤에 우리나라 근해에 청어가 많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요즘도 현재까지도 청어는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정이 이러니까 포항 사람들이요, 청어 대신에 꽁치를 말려서 예전 관목 대하듯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구룡포 사람들은 1960년대부터 꽁치 과메기를 먹었다고 하고요. 그 인근 시장 사람들도 그쯤 1960년쯤이라고만 할 뿐 정확하게 언제부터 우리가 꽁치를 약간 청어 대신에 과메기로 먹었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합니다. 약간 전래동화 같은 거죠. 이런 과메기가 겨울이 또 제철이죠. 그래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11월 중순부터 날이 풀리는 설날 전후까지 과메기를 말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밤낮의 일교차에 의해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한 보름 정도 숙성하는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꽁치를 말리면 과메기가 되고 식감 자체도 확 달라지고 거의 새 사람이 태어나듯 새 종이 태어나는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꽁치 원래 그냥 뭐 구워서 아니면 찌개에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지만 이렇게 말리면 굉장히 쫀득한 살짝은 뭔가 씹는 맛이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과메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계획이 없으시다면 식사 계획을 한번 있으셔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제철 음식은 먹어주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독감이 판치는 요즘 과메기 한번 맛있는 식당 가셔도 되고 요즘엔 또 아이스박스로 온라인 배달도 정말 잘 되기 때문에 정말 많아요. 그 수산점이 인터넷으로 판매하시는 그런 거 시키셔가지고 약간 내가 호인지 불호인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의 적은 양을 시켜가지고 가족들이랑 함께 나눠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채소 많이 먹어라, 야채 먹어라 많이 하니까요. 과메기는 또 쌈 채소랑 그 궁합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냥 알배추, 상추, 깻잎 뿐만 아니라 실파, 그리고 생미역, 해초, 마늘, 뭐 갖가지 탕류도 함께 곁들여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식재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식당을 가시거나 혹은 시키셔가지고 포항 막 직배송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포장까지도 엄청 짱짱하게 오니까 신선도를 걱정하실 염려는 많이 덜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먹었을 때는 직배송해서 먹었던 경험이 기억이 나요. 진짜 신선하고 또 심지어 요즘은 그 알배추랑 해초, 미역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이렇게 배송이 오더라고요. 너무 세상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렇게 쫀득한 포항, 구룡포 과메기를 집에서 그냥 배송시켜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조만간 또 한번 겨울이 가기 전 아마 여러 번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식당도 그렇게 직배송 받으셔서 하시는 건지 너무 신선하고 맛있더라고요. 뭐 가격도 식당이나 배송이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한번 이쯤 11월 즈음부터 시작되는 제철 음식 과메기 한번 드셔보시면서 오메가3도 충전하고 비타민도 충전하고 한번 우리의 활력을 돋도록 해봅시다. 네, 오늘도 알찬 건강 브런치가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세요. Spread your wings and touch the sky. Step outside.